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3모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험은 쌤이 생각할 때는 좀 3모 치고도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통합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참고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 우리가 이제 3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제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살짝 뭐 그냥 평이하게 느껴져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다 맞춘 친구들은 다 잘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쌤이랑 같이 채워나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학생들은 이제 쌤이랑 같이 또 이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까지 한번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쌤이 좀 라이트하게 설명을 한번 다 해볼게. 한번 같이 보자. 자, 일단 28번. 일단 23번부터 27번까지 틀렸다면 열심히 개념 원리랑 쌤 같은 책을 공부를 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4점짜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삼시사나 이런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이제 4점짜리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좋아요. 28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 y가 있다는데 x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y는 1, 2, 4네. 오케이.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 자, 그럼 공역의 개수가 3개고 정의역이 9개니까 그냥 중복되는 게 무조건 생기겠구나. 함수값끼리.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자. 자, 가족권 볼게요. 자, fx가 1이 되도록 하는 원소 x는 x의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의 원소이고, 여기에 개수가 3개. 그럼 한마디로 그냥 f 몇이 1이 되는 그 얼마가 3개가 있다는 소리고, 아래는 이제 2가 되는 게 2개, 4가 되는 게 4개니까 우리가 이 9개의 함수값에 대한 구성이, 자, 111, 22, 4444, 얘네를 일렬로 배열한 것만큼 우리가 이제 나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가족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써두고 내가 전체를 한번 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7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2가 아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부정 표현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할까? 그렇지. 여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사건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때 과연 이게 전체 경우의 수로부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지를 보니까 숫자가 이게 다 900대거든. 900대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흔치 않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F1부터 F9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요 가족권을 통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숫자가 9개가 있는데 얘가 4가 4개 있고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얘는 9, 8, 7, 6, 5까지 쓰고 4팩이랑 약분이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3팩은 6이고 2팩은 2니까 여기서 6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이게 2 곱하기 2로 바뀌게 되고, 그럼 2, 5, 10에다가 이쪽 계산하면 63 곱하기 2니까 126이니까 여기가 1260개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건 전체 개수가 1260개니까 우리가 선지에 나온 이 숫자들을 직접적으로 다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조건에 만족하는 거에서 나조건의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나집합의 여사건을 구해보게 되면 fx 더하기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2랑 똑같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 조합 말고 더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잘 봐. 요 사건의 셈이 A라고 해보고 요 사건의 셈이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잘 봐. 가에서 가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빼주게 되면 가 교집합 나 이게 정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잘 봐. 얘는요 A 또는 B니까 요 녀석을 구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뭐 원소의 개수 표현 생략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자 A일 때 B일 때 둘 다 만족할 때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이제 A의 개수부터 한번 구해보면 잘 봐. 우리가 112가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2라는 요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치? 또 다른 어딘가에 112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좋아. 112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남은 숫자들 1, 2, 4, 4, 4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남은 게 5개니까 덩어리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개수는 6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복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3팩 미안 7개지? 7개에서 여기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765밖에 안 남으니까 210까지 정도 되겠다. 좋아. 그래서 NA는 210. 두 번째 NB 한번 구해 볼게요. NB 값은요. 우리가 이제 224 얘는 이제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땡이란 말이야. 그럼 남은 거 111 그 다음에 444 이렇게 남지?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는 7팩을 3팩 3팩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765를 또 7654를 6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140개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140. 자, 그 다음에 N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구해보자. 자, 112, 224 이런 구조가 한 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잘 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때? 2가 3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2는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냥 0개네요? 라고 하면 문제 틀리게 되는 거지. 음. 여기서 350을 빼면 1000이 넘어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12와 224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덩어리를 생각을 해줘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실전에 혹시 얘가 생각이 안 났다면 우리가 잘 복습하면서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가 남은 숫자는 이제 뭐가 있어? 1 하나 남고 2 안 남고 4가 3개 정도 남다 보니까 토탈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4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2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1260에서 210 더하기 140 해주고 마이너스 20까지 해준 녀석을 빼주게 되면 어때? 다 계산하게 되면 930 정도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정답 930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29번 가볼게요. 자, 숫자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흰색 접시. 그 다음에 24680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색 접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10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다 원순열이구나. 자, 가조건 볼게.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조건. 서로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래요. 그럼 잘 봐. 우리가 7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잘 봐. 70보다 넘어가. 그럼 이 9가 왠지 핵심일 것 같아. 9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머지 홀수 1, 3, 5, 7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짝수랑 곱해줘도 70보다 커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 9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잔뜩 드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짝수는 8이랑 10이 다 뭔가 위험 요소인데 홀수는 9만 위험 요소란 말이야. 그럼 어때? 우리가 배열할 때도 이게 좀 테크닉인데 1, 3, 5, 7, 9 이렇게 홀수부터 배열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8이랑 10이 9 옆에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안 앉고 여기 중에 8이랑 10을 먼저 앉혀 놓은 다음에 그냥 나머지 세 개의 짝수를 그냥 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 홀수를 먼저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원순열이니까 5-1 팩토리얼에서 4 팩토리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8이랑 10을 앉힐 경우의 수는 3p2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2, 4, 6을 3 팩토리얼로 곱해주게 되면 정답이 864로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4점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냥 솔직히 센스텝 상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험장에서 물론 긴장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홀수 먼저 안 앉혔을 때는 살짝 실수할 여지도 있어요. 만약에 짝수 먼저 앉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다 쳐봐. 2, 4, 6, 8, 10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잖아. 선생님 그러면 9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짝수 먼저 앉힌 다음에 9 들어갈 자리 두 자리 그 다음에 남은 거 4팩토리얼 하게 되면 정답이 엄청 크게 나오게 되거든. 얘는 아닙니다. 선생님 왜 아니에요? 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짝수를 안 칠 때 지금처럼 8이랑 10이 저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9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요렇게 세 군데 있지. 근데 만약에 2, 4, 6, 8, 12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어때? 여기도 뭐다, 여기도 뭐다, 오직 여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9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유니크하게 한 가지로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짝수 먼저 안 칠 때는 이렇게 8과 10 사이에 다른 짝수가 없을 때랑 다른 짝수가 있을 때로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구해줘야 돼요. 음. 그럼 이렇게 구하면 정답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실수를 해. 근데 얘가 우리가 다행히도 이게 지금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24의 제곱은 576이잖아. 여기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얘가 1000을 넘어서 우리가 주관식의 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양반으로 낸 건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조금 더 작고 이랬다면 만약에 요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열할 때는 지금 이렇게 8과 10이 한 덩어리로 있을 때로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3팩에다가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4팩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저거 빼고 나머지잖아. 근데 우리가 24에서 요 12를 빼면 똑같이 여기도 12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오직 한 자리에다가 남은 거 4팩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우리 요 앞에 녀석이랑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요 방법도 혹시라도 이렇게 접근해서 틀린 학생은 쌤이 AS를 해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급적 우리가 저 홀수를 먼저 나열하는 그런 태도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요 9를 먼저 고려를 해서 홀수는 고려할 게 9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홀수 먼저 안 쳐서 짝수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효율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문제 조금 익숙한 학생들은 되게 금방 풀었을 것 같고, 뭔가 얘를 노가다로 이렇게 간다? 좀 뭔가 막 대입해 보면서 막, 뭔가 막 1마일, 1마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해본다? 하면 이 문제가 진짜 빡세질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정수 마이너스 1이 6장, 정수 1이 6장이 있는 카드가 있대요. 다 모두 사용해서 요 12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둘 건데 잘 봐. 요 보기 박스를 한번 잘 해석을 해보자. 10일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자리랑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웃한 두 카드의 곱인 거지. 이 곱을 A1, A2 쭉쭉쭉 한 다음에 여기서 A11 이렇게까지 간 거란 말이야. 요 값들을 싹 다 더한 게 3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봐. 11개야. 그리고 이 곱은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밖에 경우의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럼 봐봐.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11개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뭐야? 우리 이거 중딩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뭐 A 플러스 B가 11장인데, 그러니까 11개인데, 근데 여기서 A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여기서 A는 7 나오고 B는 4 정도 나오겠지? 선생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두 수를 곱한 녀석이 이 녀석이 7개가 나오고 요 녀석이 4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뭐 바로 암산으로 보이면 그냥 하고 가면 되고 혹시라도 이 조건을 잘 놓쳤다면 쌤처럼 지금처럼 식을 그냥 세워서 풀어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호가 지금 곱하기 입장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 4개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잘 봐. 얘는 이제 아무래도 막 부호가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 4번 나오려면 어떤 느낌으로 돼야 되냐면 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지. 그치? 응.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의 개수는 몰라.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5개를 기준으로 1이 들어있는 그룹과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그룹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여기가 보면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룹이 끄트머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있고 근데 마이너스 1이 그냥 중간에 낑겨 있을 때는 이렇게 2개의 그룹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잘 봐. 1이 들어가 있는 쪽을 쌤이 스몰 abc라 두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쪽을 라지 ab 이런 식으로 둬볼게. 그럼 여기도 그 경향성을 유지하면 라지 abc랑 스몰 ab 이런 식으로 개수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이게 일단 저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 알파벳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의 범위는 다 1 이상이야. 우리가 요 구역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몇 개씩 대입하면 우리가 요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쌤이 중복조합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1과 마이너스 1은 다 6개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둔 다음에 일단 얘네가 범위가 다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기 3H3으로 가지고 여기는 2H4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OC3이고 여기가 OC4니까 15 해가지고 둘이 곱해주게 되면 5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아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얘도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알 수 있어. 이렇게인데 저거 위에랑 아예 상황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해주게 되면 50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0 더하기 50은 10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존을 나누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그냥 노가다를 냅다 띄면 이 문제는 그 좀 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특히 확통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할 여지가 너무 많고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이게 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검토가 쉽지도 않아. 왜냐면 본인이 일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뜯어고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통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기출화가 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뭐 본인의 역량껏 한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할 때 다시 풀어볼 때는 또 다른 풀이 과정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출화가 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중복조합의 개수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과 통계 2026년 3월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